자, 상가 볼게요. 상가 681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러분 어디로 보는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 법조문 제2조 찾으세요. 찾았나요? 그 1항 봅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 갈로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찾았나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그것도 정답으로 법 조문 읽고 시험 치는지 시험 낸 거란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아니다? 되는 건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라 해야 됩니다.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한도를 정해놨어요. 초과하면 적용한다 아니한다? 초과되면 적용 안 돼요. 2항 봅니다. 환산보증금액을 정할 때 무슨 금액요?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택에는 이 단어 안 씁니다. 상가에서만 쓰는 말이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이게 1분의 100이에요.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야 된다. 자, 이 법은 어느 법이 적용된? 이 법이 적용되는 어느 건물에 적용된다고요? 상가 건물이라 해야 적용돼.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걸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환산보증이면 환산보증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초과되면 적용한다. 요 이내라 해야 되거든요. 이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증금 플러스 하고 월세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게 100이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월세를 환산시켜야 돼요. 아까 주택은 월세 필요치 않다 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보증금 4억 줬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다. 월 200만 원 되나요? 그럼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될까요, 이게? 2억이 됩니다. 총 합하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서울에서 그전에는 4억까지였는데요. 2억 1천만 원에 올렸습니다. 6억 1천만 원까지. 되시나요? 그 이전에 7억이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7억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적용 안 됩니다. 7억 보증금 들어간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등기를 해둬야 돼요. 전세권 등기하든지 임차권 등기하든지 그래야 보호받지. 안 해두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법 적용도 안 되고. 이 법은 어디까지 적용된다고요? 서울의 경우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2번에 1번 보면 서울에 6억 1천만 원 나와 있죠. 도표. 대구는 얼마입니까? 3억 9천. 이거 많이 올린 겁니다. 이것도 많이 올린 거예요. 2억 7천은 광역시 이외 시군. 하양. 자기 집 이야기한 거. 상가입니다. 상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 페이지 위로 가시면 1번에 그 갈로 3번 찾으세요. 창고는 이 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창고는 원래 그 물건 사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적용 안 돼요. 상가 건물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문장 잘 보세요.
창고를 사실행위라는 게 물건 사두는 것이 사실행위거든요. 거기와 더불어 무슨 활동을 함께 한다? 영리 활동도 함께 하면, 영업을 같이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 주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갈로 2번 환산보증금 요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제일 밑에 그 어려운 것이 3번입니다. 바로 밑에 3번. 환산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 얹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장 요구하는 거예요. 연장. 그 다음에 대항력 찾았나요? 건물이 팔렸을 때 임차인 인정해라 되나요? 오케이. 권리금 되시나요? 3기 연체 시 해지, 이거는 임대인한테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은 뭐 당연한 것이죠. 차임을 안 내면 해지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 제일 밑에 4번 기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선 변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시험 낸 거예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시험 낸 것인데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억짜리다. 8억 상가다. 보증금이 되시나요? 뭐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경매되었을 때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이 적용 안 된다. 기간 끝나고 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된다. 기간 보장된다 안 된다? 1년 보장한다는 그 조항 적용된다 안 된다? 없다. 계약한 대로 하는 거다 이거는. 되시나요? 이게 난이도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참고하시고. 3번하고 4번은 묶어버리세요. 3번은 되는 경우고 4번은 적용 안 되는 경우거든요. 자, 오른쪽에 법인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갈로 3번에 보면 일시사용의 경우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은 뭘 갖춰야 되나요? 다음날 되는 건 똑같아요. 상가 건물 인도받고 전입신고입니까? 사업자 등록입니까? 사업자 등록인데, 사업자 등록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등록증 받았을 때 있을까요? 신청만 하면 될까요? 요거 시험 낸 거라고요. 요까지예요. 법 조문이. 이해됩니까 지금? 신청까지라고. 등록증 받은 때 하면 틀린다. 물론 다음날이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그 중간에 보시면 그 2번에 1, 2, 3은 한번 읽어 두십시오. 참고 삼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3번 보시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과 새 주인 간에 새로 언더라인하세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계약 체결. 이거는 출제도 아직 안 된 것인데요.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셋째 줄에 보시면 임차인 그러나 거기 보시면 돼요. 임차인과 신소유자 간에 종전 임대차 없애버리고 그와 별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종전 임대차 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 결과를 소멸하고
종전 임대차 기초로 발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그걸 가지고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신소유자하고 새 계약 체결했으니까 새 계약 가지고 거론해야 된다. 그거 하나 참고. 요거는 출제 아직 안 된 겁니다. 최근 판례이긴 하네요. 2013년도. 오른쪽 페이지 4번 제목. 임대인은 상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건 임대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기본이죠. 자, 우선 변제권은 요건이 뭘까요? 이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가 줘야 돼요. 이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관할 세무서에 가서 봐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 가야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받는데.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이 최우선 이거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냥 상가에서 최우선 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놔두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 후에 돈 못 받았을 때 법원에 등기 신청하는 거죠. 경매 신청 특례도 똑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리금 보세요. 권리금 요게 상가에서만 있는 겁니다. 요거 10조의 3, 10조의 4 해서 다음 페이지 10조의 8까지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10조의 3 볼게요.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10조의 3 1항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게 권리금의 객체입니다. 그것의 양도,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주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에게입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또 권리금 계약 언더라놨어요. 1항은 권리금이었고 2항은 권리금 계약입니다. 제목이. 자,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건 누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새로운 임차인하고 기존 임차인하고 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글자 똑바로 봐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1항에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 1, 2, 3, 4가 있습니다. 이게 방해하게 되면 3항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 3항 10조의 5 바로 위에 있습니다. 3항 동그라미 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뭐 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 4항 봅니다.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몇 년 이내입니까? 3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언제부터예요? 방해한 날로부터입니까? 종료한 날로부터입니까? 그거 두 가지가 시험 낸 거라고요. 거기서 두 군데 시험 냈다고. 종료한 날, 그리고 3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되어 있죠. 제척 기간입니까? 소멸시효 기간입니까? 소멸시효 기간. 오케이. 그 세 가지가 질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형 건물일 때는 권리금 적용 안 합니다. 그 밑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이런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규정 적용 안 합니다. 10조의 8 보면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몇 기에 달할 때 3기 달하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3기를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시험이 하나 나왔는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2기 연체하면 해지 사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나오고 그날 그 다음에 3기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에 기간 보장이 있습니다. 기간 보장.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을 보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시면 제목이 뭔가요? 계약 갱신 요구권 나와 있죠. 요거 봅니다. 그 넷째 줄 보세요.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개정되기 전에는 환산 보증 금액 이내의 임차인에게만 이게 인정되었고 갱신 요구 기간도 5년이었거든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5년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점포 임차인에게 몇 년간? 10년 환산 보증금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요 말이거든요. 초과해도 적용된다. 임차인에게 장충 족발 사건 기억납니까? 그것 때문에 법이 바뀐 거예요. 10년 갱신 요구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10년. 여기 환산보증금 넘을 때 적용 안 되는 게 우선 변제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갱신 요구권은 적용된다는 거죠. 초과해도.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연장시켰다.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0년까지 연장 요구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도표 법 조문 보시면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연장 요구하려면 6개월, 1개월 사이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기간 만료 전에. 그래서 1, 2, 3, 4, 8호까지가 있는데요. 특히 1호 보시면 몇 기 연체하면 거절 사유입니까? 3기 연체면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해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시험 다 냈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초기에 많이 내는 것인데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 1번의 그 밑에 3번 보세요. 임차인의 중과실 파손은 거절 사유예요. 그러면 경과실 파손은요 거절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장 요구해 줘야 된다. 요구 응해야 된다. 재건축은 계약할 때 고지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보십시오. 갱신 요구 거절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 행위. 이거는 공유할 때 우리 했죠.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4번에 그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났다고요? 10년입니다. 그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번은 법정 갱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동 연장은 자동 연장이고 이거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 효력입니다. 5번에 보십시오. 5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차임과 보증금은 그 범위 안에서 정감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정액할 수 있다. 5% 언더 넣어놨습시오. 과거에는 9%였거든요. 그거 하나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은 자동 갱신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자동 갱신되었을 때 1번의 셋째 줄 보세요. 자동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 됩니까? 자동 1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이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못합니다.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5% 오른쪽 페이지는 5%. 예, 그거 바뀐 거고요. 정액하더라도 5% 초과하지 못한다. 9%에서 5% 바뀐 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 10년으로 연장됐다는 거고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산시켜야 돼요. 예, 환산시킬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5% 초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합의하는 거 아니고. 예,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안에서 이야기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초과될 때는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죠.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건 아까 적용 안 되는 경우고 적용되는 경우가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 그런 정도죠. 일단 거기까지 봐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자, 이 법은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찾았나요? 699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돈 빌리고 가등기 해두는 경우 하나 하고 소유권 이전 해두는 하는 방식. 그게 두 가지입니다. 종류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적용 요건의 첫째 줄 보세요.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물에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만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찾았습니까? 예. 소비대차로 인한 배여금 채권이라고. 이거 담보 목적이다 말이죠. 그리고 등기가 가등기 해두든지 이전 등기 해두든지 등기 해놔야 돼요. 되시나요? 요게 이제 담보 가등기고 요거는 양도 담보고. 되시나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이 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공사 대금도 마찬가지고 물품 승거금 이 다 시험 나온 건데요. 다 적용 안 됩니다.
이 법 적용 안 한다. 그게 뭐 제일 밑에 2번에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 이게 1번이 지금 이 법 적용되는 거고요. 그 밑에 갈로 2번에 매매대금, 3번은 물품대금, 4번은 매매대금 다 적용이 안 된다. 되시나요? 금방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 1번에 보면 담보물의 시가가 차용액 이자 합산액보다 클 것 초과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담보물의 가액이 초과돼야 된다. 채권액과 이자 합산액보다 많아야 이 법이 적용된다. 되시나요? 그 뜻이고, 그 밑에 갈로 3번에 보면 예약 당시 선순위 건저당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선순위 채권액을 먼저 공제해야 돼요. 먼저 공제하고 채권액과 이자를 초과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 가액이 5억짜리다. 이 선순위가 1억이다. 이 채권액이 2억짜리다. 이자가 2천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억에서 1억을 공제하고 되나요? 4억이죠. 이게 이제 2억 2천보다도 초과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공제 먼저 하고 초과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후순위를 공제합니까? 선순위 공제합니까? 이걸 후자로 시험 낸 적도 있답니다. 선순위만 공제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뭐가 되어 있을 것? 등기 등록돼야 돼요. 등기 등록 안 돼 있으면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그게 3번에 1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등기 등록 계약은 했는데 등기 등록 안 했으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밑 1번에 성질 보세요. 성질 702페이지 성질 뭐라고 해놨습니까? 가등기 담보를 특수한 저당권 찾았나요? 702페이지 제일 위에 1번 특수한 저당권과 아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같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2번 보시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놨을 때 저당권 등기해 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부동산 사용 수익은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경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한 점유권과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그 가등기 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겠다. 설정자 주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도 임대차는 또 전세권 이건 다 가능하거든요. 그 판례도 한번 읽어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하고 똑같아요. 360조에 있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원배상 1년분, 실행비용 5가지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2번은 제일 밑에 가등기 명의인을 제3자 명의로 해도 되는가? 그 사람이 돈 되었으면 세 사람 합의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 보시면 제3자 명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 꼭 보셔야 되는 것이 3조하고 4조를 꼭 읽으셔야 돼요. 가담법은 3조하고 4조. 3조, 4조는 뭐냐면 3조는 청산 절차예요. 3조, 4조가 청산 절차인데 3조 볼게요.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이게 청산 기간이고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 줘야 된다. 이 경우 통지 시에 통지 당시 담보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360조에 규정된 피담보 채권액을 밝혀야 되고요. 채권자는 통지한 금액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몇 번 출제한 겁니다. 자기가 금액 불러줘 놓고 고치자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툴 수 없다. 4조 봅니다.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무엇을 포함시켜라? 선순위를 포함시켜라. 이걸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2항에 채권자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갖추었다. 양도담보입니다. 그때는 청산기간 지나서 청산금을 지급만 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3항 채권자가 담보 가등기 마친 경우에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4항 청산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이 도표 그려드릴게요. 갑이 자기 부동산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뭐 여기서 금방 2억을 빌렸다 칩시다. 요 그림 그대로. 여기 선순위도 1억짜리 있다 치고요. 되시나요? 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을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가등기 해뒀다. 되시나요? 이 사람은 2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 병이 있다. 이 사람도 1억짜리 있다. 이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이렇게 칩시다. 여기 있는 대로. 되시나요? 이 사람 선순위. 이 사람은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이 사람은 선순위, 이 사람은 후순위. 되시나요? 이 사람은 채무자. 이 담보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가 보통이겠지만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도 있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 설정된 이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제3취득자.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 요 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등을 알아야 돼요. 가담법에서 등 아는 사람은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요 사람은 채권자 되나요? 가등기 담보권자. 이날 돈 빌려줬고 3월에 이해되나요? 뭐 1년 후에 3월이다. 다시 3월이 도래됐다. 변제기 도래됐다. 변제기 도래. 갚을 날이 되었다. 안 갚았단 말이죠. 그럼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는 방법이 경매 방법이 있단 말이죠. 경매 신청하면 우선 면제 받으면 끝이에요. 되나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왜? 가등기 소멸하거든. 경매되면. 그러니까 본등기 신청 못해요 이제. 이 청산 절차는 을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이걸 이렇게 불러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다.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1억 공제하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내 돈 2억 2천 공제하고 나머지 돈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 경매는 배당받으면 끝이에요. 설명 별로 할 게 없어요. 요 방법 합니다. 채권자가 요 방법 들어간다. 그때 변제기 경과 후에 되나요? 실행 통지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부동산 평가해보니까
야가 열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1억이고 3억이고 평가하니까 4억이더라. 이해되나요? 부동산 감정평가 붙여보니까 4억 나오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4억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선순위 1억이잖아요. 공제하고 자신의 채권액하고 이자 붙여야 됩니다. 2억 2천. 요거 공제하고 나니까 얼마예요? 3억 2천 빼고 나면 8천이잖아요. 요거를 청산금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후순위에게도 통보해줘야 돼요. 되시나요? 채무자 등에게 이 통지가 도달되고 난 뒤에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 2개월이란 청산기간 지나야 된다. 되시나요? 몇 개월요? 2개월. 2개월 준 이유가 뭐냐? 이 법이 돈 갚아라는 게 2개월 안에는 소유권 안 넘어가게 막아둔 거란 말이에요. 채권자가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걸 막으려고 2개월 기간 준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이때 돈 갚으면 돼요. 물론 이때 이자까지 더 포함해서 지연이자 포함해서 갚으면 돼요. 이 기간 지나도록 안 갚았다. 청산기간 경과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금방 말했죠. 법 전문에 있을 때 청산금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본등기 하는 거죠. 본등기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인도받고 이거 하고 무슨 관계다? 금방 동시행위를 했잖아요. 동시행위다 보니까 청산금 제대로 줄 때까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자 갚으면서 돈 갚아버리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왜 네 마음대로 4억이고 기본 5억인데 왜 네 마음대로 4억이고 이렇게 4억이라고 주관적 평가를 해도 그 통지는 유효하고 그때부터 2개월은 진행한다. 되시나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면 채무자 등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채무자 등은 정당한 청산금 받을 때까지 청산금 지급할 때까지 뭘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주장할 수도 있고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면 된다. 되시나요? 너는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라도 통지는 유효하다. 되시나요? 채무자 등은 갚으면 된다. 문제는 여기 후순위예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이 1억인데 청산금 8천이면 2천 손해보잖아요 벌써. 그래서 후순위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때 금액이 나만 손해보게 생겼다. 되시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될까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될까요? 돈 받을 날짜가 되기 전이라도 저 2개월 안에 해야 돼요. 청산 기간 내에 됩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평가 나는 못 믿겠다 아시겠어요? 법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자. 이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법원에 하니까 4억 5천 나오네요. 경매 대금이 다 받잖아요. 이해되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4억 5천이다. 그럼 이 사람 1억 다 받거든. 경매 신청할 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후순위는 그냥 돈 달라 하면 돼요.
채권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경매 신청하면 되고.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최근에 손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내가지고 지금 주목 못 받고 있다. 오히려 잔잔한 글자들이 주목받는다고요. 자, 여러분 책에는 반드시 읽을 것이 703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갈로 1번, 2번 찾으세요. 갈로 1번이 뭡니까? 703페이지. 양갈로 1번. 그렇죠. 그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이 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경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팔아가지고 이거 우리 제3자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금액 나누자. 그 방법은 없다. 이거 6억, 시세 6억 정도 되니까 6억에 팔아가지고 내 2억 가져가고 네 나머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방법 없다 이 말입니다. (1번) (2번) 두 가지 방법뿐이다 말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요거 하나 하고 경매 실행 이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는.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 보세요. 개인 간에 팔아서 정산하자 하는 게 그 위에 둘째 줄에 있습니다. 처분 정산형 담보권 실행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되나요? 제3자한테 매각해서 정산하자 이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에서 둘째 줄에 처분 정산형 담보 실행은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글자가 하나 빠졌으면 되고요. 그게 앞에 이 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 문장이 생략 길게 적어놨는데요. 짧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 정산, 청산 귀속 인정 안 한다. 경매는 공적 처분이거든요. 그거는 인정되는데 그 뜻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청산금 있고요. 방갈로 2번 보세요. 청산금의 평가 방법. 자기 멋대로 헐값으로 평가해도 유효하다. 그 말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사례.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그 밑에 통지 절차 1번 평가액 통지해라. 2번 평가액과 채권액도 통지해야 된다. 남은 금액이 얼마다 그것도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소유권 이전으로 소멸시키는 채권과 비용만 밝히면 돼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채권하고 비용만 밝히면 돼요. 그 다음 방갈로 4번 통지 상대방은 누구냐? 채무자 등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후순위에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방갈로 5번 채권자는 금액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투지 못한다. 자 3번에 청산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통지가 도달되고 난 뒤에 통지 후 2개월이 아니고요. 도달 후 2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안 갚으면 그때 가서 이제 본등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4분의 1번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하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2분의 1번 보시면 되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지급의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청산 절차 없이 담보거등기에 기한 본등기 되었으면 그 본등기 무효입니다. 청산 절차가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넷째 줄 보세요. 가등기 설정자의 채무 변제 언더라나세요.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이거 동시행입니까? 아닙니다. 돈 갚는 게 선의행입니다.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자, 5번에 후순위는 채권자에게 돈 달라고 1번 청산금의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이건 불만 없을 때입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3번 보세요. 3번에 1번 보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저평가로 청산금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자는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찾았죠? 그 문장이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후순위가 변제기 전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담보가등기 권리자 기속청산 저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청산 절차 거치기 전에 2개월 진행 도중에 이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 도중에 강제 경매가 들어와 버렸다.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버렸다. 되시나요? 청산기간 진행 중인데 2개월이 가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가 경매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각돼 버리면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자는 배당받으면 끝나거든요. 배당받으면 끝나니까 둘째 줄을 보세요. 셋째 줄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겁니다. 경매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선 면제받고 끝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무효 가등기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 못합니다.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 받으면 되고요. 오른쪽의 경우 1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1번 경매의 경우 담보가등기는 무엇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오케이. 등기된 때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갈로 2번 판례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액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신고 안 하면 배당 안 해줍니다. 이거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양도담보는 놔두고요.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가등기 담보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집합 건물하고